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튼만 누르면 이란을 타격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호주인 변호사.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자, 영상 보여드리는 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라크 핵 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소리도 굉장히 엄청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는 크게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탄즈 핵 시설에는 주로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 여겨졌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아라크 지역은 중수로 IR-40이 있는 곳입니다.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루토늄을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폐기를 하거나 생산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핵무기 개발 목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란이 여기서 플루토늄을 폐기하지 않거나 생산해서 핵무기 개발에 썼다는 국제사회에 아주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목표점으로 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 사실 나탄즈를 공격할 때도 여기서 뭐 방사능이 샜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라크에는 그러면 이게 원전도 있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떻답니까, 피해가? 그렇습니다. 일단 이란 국영 TV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선 피폭 위험은 전혀 없다. 그리고 공격 전에 이미 대피 작업도 완전히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원자로는 이 플루토늄 같은 것들이 안 나오는, 적게 나오는 그 경수로인 반면에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중수로여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무기의 원료로 쓰이는 지금 이런 그 플루토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핵물질이 또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무조건 항복해라라고 하지만 그럴 일 없다, 결사항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이란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 시내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도 상공인데요. 저렇게 이스라엘의 이 전투기가 한 50대-가량이 떠서 공습을 퍼붓고 있는 영상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 규모만요. 단 일주일 동안 이란에서 600여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자, 이용재 평론가, 도대체 어디를 공격하고 간 겁니까? 네, 이스라엘 방위군이 전투기 50대를 이용해서 미사일 생산 기지, 그러니까 이 미사일 생산 기지에서는 지대지 미사일들을 만드는 이 기지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집중 타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핵무기 개발 시설을 타격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심 분리기가 뭐냐면 이제 우라늄을 농축해야 그거를 이제 원전에서 쓰든 핵무기로 쓰든 할 텐데 그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시설을 집중 타격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피해자들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600여 명 정도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항복하라. 또 최후 통첩을 보내자마자 이러한 이스라엘이 타격을 한 셈인데, 자, 지금 테헤란 시내입니다. 저렇게 지금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도로가 그야말로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에요, 호재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테헤란 시민들이 사실상 테헤란을 모두 탈출하다시피 하면서 원래 90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사는 이 제1의 도시가 테헤란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테헤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빨리 주유를 해서 이 도시를 탈출해서 피난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방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하철 역사라든가 모스크를 방공호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더 어떻게 봉쇄된다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차량당 주유도 10리터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더 제한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가 된다고 하면 세계 석유량의 5분의 1이 생산이 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석유 자체가 부족해지면
이 탈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리터를 꽉 채워서 주유를 하고 이 테헤란을 떠나고 있다는 건데 테헤란 시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멈춰선 상황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네. 시장 같은 것들도 다 문을 닫았다라고 하고요. 은행만 좀 여는 곳이 있다고 하고 그야말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있다. 그래서 피란길 고속도로가 보신 것처럼 그야말로 주차장처럼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이 고속도로에서 무려 10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이란이 뭐 그저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영상 또 보여드릴 텐데 자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거를 이번에 이란이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고 그럼 이것도 사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언돔이요. 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이 전천후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이 테러 단체들이 예루살렘에다가 미사일을 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걸 다 막아냈었거든요, 아이언돔이. 네. 근데 이게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예루살렘 바깥, 4km에서 70km 바깥에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들어오는 미사일들은 네. 아이언돔에 다 막힙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서 쐈던 미사일은요, 이름이 파타흐 1호입니다. 근데 요게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속을 돌파하는 마하 13에서 15까지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지금 제가 말을 해서 앵커님 귀에 들리는 이 음속보다 한 4-5배 빠르게 오. 꽂힐 수 있는, 그 정도로? 심지어 이게 대기권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이언돔이 막을 수 있는 이 각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란이 교묘하게 드론이랑 이걸 섞어서 띄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언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걸 다 막아낼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저렇게 영상처럼 일주일 내내 공습을 퍼붓고 있으니까 양쪽 모두 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건은 그럼 미국이 손을 대느냐일 텐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I have ideas as to what to do, but I haven't made a final.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you know,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things change with war. It can go 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محکم میسته. اگر دشمن احساس کنه که شما از او میترسید دیگه شما رو گریبان شما رو رها نخواهد کرد. همین رفتاری که تا امروز داشتید این رفتار رو با قوت ادامه بدید. کسانی که امور خدماتی به عهدهشون هست، کسانی که 자,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마감 1초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은요, 크게 3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나 정보만 제공을 하면서 좀 제한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안, 또 이스라엘과 같이 이란의 핵 시설을 때리는 방안, 그리고요, 무기를 쓰면서 개입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이 방안은요, 사실상 곧 전면전인데 전문가는 그 가능성을 이렇게 점쳤습니다. 비행기는 떴어요. 지금 이 모든 가용한 비행기는 다 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비행기들의 공급할 연료를 실은 급유기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만약에 이란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뭐 이란 쪽의 모든 인사들은 다 제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란 측의 인사를 하나하나씩 제거할 거라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에서는요, 콘크리트를 수십 미터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폭탄, 자, 이거 벙커버스터의 사용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지난해 사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부를 폭사시켰던 자, 이 벙커버스터, 이거를 그러면 그때처럼 사용하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던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 은신처에 숨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이죠, 모사드가 이외에도 이란의 고위 관계자들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피하려면 결국 지하 벙커 은신처로 숨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들이 협상을 위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바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종인 이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GBU-57 기종인데 이거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런 겁니다. 네. 만약에 이 GBU-57이 투입이 된다면 지하 60m까지 뚫을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가 네. 바로 B2만 이 그 벙커버스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의 통제기 끝판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비행기입니다. 이거요, 이름이 상당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날 비행기라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 이걸 왜 띄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날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까지 미국이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일단 저게 어떤 비행기냐면요. 그야말로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핵폭발에도 공중에서 무려 8일까지 버티면서 오. 영향을 받지 않고 미 수뇌부를 태우고 마치 공중 펜타곤처럼 지휘를 할 수 있는 네. 공중 방어 시설, 일종의 공중 펜타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비 사항이라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 네. 알려지기로는 핵폭발에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핵폭발에 대비해서 전자파 공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창문이 거의 없고 탑승객들을 높은 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도 비행기가 운행할 수 있게끔 이게 정말 최첨단 기기니까 디지털 장비를 쓸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디지털 터치 스크린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아날로그식 장비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디지털 장비가 기능하지 않을 것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고 뭐 회의실도 있고 벙커도 있고 무려 뭐 100명이 넘는 승무원까지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총 4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 대는 상시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24시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띄운 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시 출격에 대한 준비 비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트럼프 암살설까지 돌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니 미국에서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이 미국의 참전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중동으로 현재 간 건 아니고 워싱턴 인근에서 비행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사방의 압박에 그야말로 36년 절대 권력 하메네이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란은요, 결사항전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최신형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에 쏟아부을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막잖아요. 예. 그럼 이란도 피해가 가요, 사실은. 뭐 그렇겠죠. 그런데 막판에 가면은 예. 지도 코너에 몰리면 문다고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어.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상황, 최악의 상황은 예.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에다가 이란이 미사일 꽂고 테라비브나 이스라엘 쪽에 최신형 탄도미사일 쏟아붓고 호르무즈 해협 막고 예. 그게 최악의 상황이겠죠. 자, 만일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면요, 우리 기업들 피해도 막심하겠죠. 항복이냐 항전이냐 이란의 결단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란이 협상장에 나올 것인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